시카고 북부 교회의 아시안들을 표적으로 삼아 주택 절도를 일삼아온 초국적 범죄 집단이 일망타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노스브룩 경찰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다양한 국적을 지닌 8명의 범죄 집단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1900블락의 소노드 레인의 주택을 절도하던 중 노스브룩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노스브룩 경찰은 북부 지역 범죄 수사관 및 놀테프 도난 대책반 수사관과 협력해 해당 그룹의 구성원들을 식별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아시아계 사업주들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주택을 절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한인 사업주들의 피해 여부에도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주검찰청은 이들 대부분을 주거절도와 강도, 중범죄 및 절도 도구 소지 혐의로 기소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경찰은 노스브룩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강도 사건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노스브룩에 주거지 또는 비즈니스가 있는 주민들 중 목격자들에 대해 노스브룩 경찰조사부서 847-564-2060번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해 의심스러운 차량과 수상한 행위를 보게 된다면 즉각 911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여태수 시카고 총영사관 소속 경찰 영사는 노스브룩 경찰에서 업무 협조 형식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이번 절도 사건의 피해자가 한인인지 아닌지는 좀 더 수사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라며 그동안 한인타운 불타사 등도 절도 피해를 당했고 시카고 웨스트루프 지역 한인 의류 스토어나 네이버빌의 한인 주택들이 절도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노스브룩 절도범 체포와 관련해 그동안 절도 피해를 당한 아시안 중 한인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앞서고 있는 가운데 반트럼프 기치를 내걸었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사퇴하면서 그 표심이 헤일리 전 대사로 모이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메리칸 리서치 그룹이 지난 12일에서 15일 600명의 뉴햄프셔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17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 모두 40%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론 데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은 4%였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 회사의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20일 29%, 1월 3일 33%에서 40% 등의 순으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같은 기간 33%, 37%, 40%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지난 10일 사퇴하고 처음 진행된 것입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지난 3일 이 회사의 여론조사에서 10%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의 뉴햄프셔주 여론조사 종합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1.4%로 헤일리 전 대사를 앞서고 있습니다. 정치분석 사이트 538의 여론조사 종합분석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대사를 이기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메리칸 리서치 그룹의 여론조사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4%포인트까지 격차를 좁혔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가짜뉴스, 사기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 측 슈퍼팩은 아이오와주 경선이 끝나자마자 전날부터 뉴햄프셔에서 트럼프는 니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것은 불량배들이나 하는 짓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고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별도 광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사람 모두 혼돈과 부정, 과거의 불만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기철 재외동부청장은 16일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김우재 대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모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회장은 재외동포 경제인을 대표해 대륙별, 국가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홍보하고 재외동포 경제단체 참가를 독려하는 등 대회 준비를 지원합니다. 이기철 청장은 올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는 동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효율적인 매칭 등을 통해 수출 증대와 해외 진출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10월 22일 화요일에서 24일 목요일까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기온이 위험할 정도로 추운 상태로 유지되면서 태양이 세계처럼 보이는 썬독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많은 이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썬독이란 마치 하늘에 태양이 세 개 치솟아 올라 있는 듯한 현상으로 이는 환일이라 불리는 썬독 또는 가상태양 현상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했습니다. 학자들은 이와 같은 현상은 얼음 결정체가 시각을 교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양빛이 얼음 알갱이를 통과하면서 22도 굽어져 우리 눈에 도달하면 태양 주위에 또 다른 태양이 존재하는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정중앙에 두고 분명히 두 개의 무지개가 동시에 하늘을 향해 직선으로 펼쳐진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시카고의 한 기상학자는 추운 날씨 가운데 그렇게 드문 현상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썬독은 팬텀선 또는 모이선이라고도 불리며 학명은 파헬리온입니다. 썬독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항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 최저 영하 35도의 체감온도가 기록된 바 있습니다. 필수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등 건강에 좋은 생과일 영양소를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100% 과일 주스가 청소년은 물론 성인의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어 섭취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마산티말리 교수팀은 17일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 자마 수학과학에서 어린이 대상 연구 17건과 성인 대상 연구 25건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메타 분석에서 100% 과일 주스 섭취와 어린이, 성인 체중 증가 사이에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00% 과일 주스는 일일 과일 권장량을 편리하게 충족할 수 있어 건강한 식생활 패턴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통과일에 비해 섬유질이 거의 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 포만감이 낮고 열량이 높은 경우도 많아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연구팀은 100% 과일 주스와 어린이 성인 체중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 45,85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17건과 성인 26만 8,0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25건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메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분석 대상 연구에는 어린이 및 성인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100% 과일 주스와 체중 변화의 연관성을 최소 6개월 이상 관찰한 전향적 코트 연구와 최소 2주 이상 과일 주스와 열량이 없는 음료 섭취를 비교적 무작위 임상시험한 연구가 포함됐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트 연구 분석에서는 100% 과일 주스 섭취와 어린이 체중 증가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에 100% 과일 주스를 마시는 횟수가 한 번 늘어날 때마다 체질량 지수 BMI가 0.0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 센터, 정부기관, 주의사당 및 공공기관을 겨냥한 폭탄 위협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FBI와 기타 미국 법 집행기관은 지난주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42개 주에서 1000개 기관에 대한 100개 이상의 개별 위협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계속되는 폭탄 위협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주 전체 테러정보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달 초 스프링필드에 있는 일리노이주 의사당을 겨냥한 폭탄 위협이 최근 연방주의보를 촉발한 상황 중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한 대변인은 16일 일리노이 지역사회는 국회의사당을 포함해 권고에 설명된 여러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 쿡카운티 국토안보부 국장인 마이클 마스터스는 위협의 숫자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터스는 2023년 12월에만 1,200건이 넘는 사건이 보고됐고 2023년 전체로는 5,40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러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위협은 SCN의 정보기관에 따르면 미국 내 위협은 다른 조직, 잠재적으로 해외로부터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연합기금의 제의는 교직원, 학생, 학교,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부모들은 자녀가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인식 때문에 자녀를 유대인 기관에 보내기를 꺼리게 될 정도다라고 전했습니다. 2010년에 컴퓨터 장비에 숨겨져 상자에 포장된 실제 폭탄은 시카고의 한 유대교 회당으로 보내졌지만 해외법 집행기관이 장치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코스코가 카드 공유를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코스코 매장에 들어갈 때 회원 카드를 보여줘야 쇼핑이 가능합니다. 코스코 멤버십 카드는 양도할 수 없지만 회원이 집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가족 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매장 방문 시 최대 2명의 손님을 데려올 수 있다고 회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코는 셀프 계산대를 확대한 이후 비회원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몰래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코스코는 최근 단속을 위해 일반 계산대와 동일한 정책인 셀프 계산대에서 쇼핑객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회원 카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코 측은 비회원이 회원과 동일한 혜택과 가격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코스코는 직원들에게 카드를 보여주기만 하는 대신 회원들이 매장 입구에서 회원 카드를 스캔하도록 요구하는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쇼핑객들은 워싱턴주의 한 매장에서 새로운 스캐너를 발견하고 레딧에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스캐너가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수의 매장에서 스캐너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스캐너 덕분에 직원들은 금전 등록기나 셀프 계산대에서 고객에게 회원 카드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 이는 매장에 들어오는 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체크아웃 과정의 속도도 높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코스코는 2022년 기준 약 6,600만 명의 유료 회원과 1억 1,900만 명의 카드 소지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멤버십 클럽 중 하나입니다. 이 소매업체는 2022년 회원비로 42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는 2021년보다 9% 증가한 수치며 갱신율은 93%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리노이 락포드의 한 음식 배달 운전사는 최근 아이디 갱신을 하려다 일리노이주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으며 누군가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는 말까지 들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본 적이 없으며 아주 깨끗한 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넨데스는 2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고 미결제 벌금에 처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다른 남성과 이름, 중간 이름, 성, 생년월일이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주에서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산하의 전국 운전자 등록부라는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허넨데스는 자신이 해당 시스템에 의해 신고됐으며 노스캐롤라이나 DUI 때문에 일리노이주 국무장관 사무실에서 면허를 갱신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시스템은 주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일치 가능성이 있는 결과는 반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은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며 부정확한 경우 신고하는 것은 개별 주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넨데스는 주 DMV가 그에게 일회성 통행증을 제공한 후 결국 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지만 이는 향후 갱신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그가 문제의 남성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노메 칠레러가 필요하지만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관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해야 하므로 편지 전달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페이스북 게시물에 따르면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남성은 사망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된 지 며칠 만에 허넨데스는 노스캐롤라이나로부터 노메 칠레러를 겨우 받아냈습니다. 편지와 새 면허증으로 그는 노어대시에 다시 접속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명한 사우스사이드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디렉터이자 모건파크 고등학교의 수석 야구 코치 어니스트 레드클리프는 그의 SUV에 운동 장비를 싣고 있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총을 내밀며 차량과 그의 야구 장비를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레드클리프는 내가 돌아섰을 때 낯선 사람은 바로 앞에 있었고 다른 사람은 차에 타고 황급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이 사건이 13일 오후 61번가와 사우스 앨리스 근처에서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레드클리프는 차량은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15일에 발견됐고 야구복 상자도 있었지만 다른 모든 장비는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볼 버킷, 공, 배트, 훈련용 장갑, 포수 미트, 포수 장갑 등이 모두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레드클리프는 눈 깜짝할 순간에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충격적이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을 지도하려는 열정에 충실한 그는 자신이 수행하는 지역사회 활동이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퇴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또 그 젊은이들은 아마도 긍정적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역자회 55주년 신년 예배 및 할례식이 16일 오전 샴버그 침례교회에서 거행됐습니다. 장에즈라 목사의 해 뜨기 전 1시간의 평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찬식 이후 시카고 지역 한인교역자회 김광섭 회장을 비롯해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김영문 회장과 한인선교협의회 임현석 회장이 협회 사역 소개와 함께 각 임원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직전 교역자회 회장인 김회연 목사와 직전 교회협의 회장 김경수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이후 신년 할례식에서는 총영사관에서 김인수 영사, 한인회에서는 허재현 부회장이 각각 나와 신년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종영 목사와 임현석 목사의 신년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날 함께한 은퇴 목사와 사모 등 선배 목회자들에게 후배 목회자들이 축복성과 함께 새해 인사를 전하며 목회자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교회 협의회는 50주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카고 지역에 이제 101년 차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 오늘 많이 오셨는데 못 오신 우리 목사님들 함께 또 연합해서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모든 한인회 또 총영사 그다음에 교역자 또 교회협의회 또 선교협의회 또 많은 언론사 이렇게 또 윤TV, 한국일보, 기독교방송국 많은 또 단체들이 언론사에서 또 같이 오셔서 협력해 주시고 가장 참 보람찬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는 오는 3월 31일 9개 지역으로 나눠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가질 예정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